자, 이번 시간은 교재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가시면 3번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재 75페이지 3번을 잠깐 보실까요? 자, 75페이지 가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적을 해서 3번에 이제 관련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보충학습 박스까지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보시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사업자를 선정하자. 네, 첫 번째 절차입니다. 절차.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할까? 밑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3번에 지금 박스, 지금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자, 1번에 이제 가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할까 이제 보니까 1번에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제 1번 나와 있고요. 근데 꼭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어지는 단서에 가보면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에 고시한 경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번. 일단 1번은 전자입찰 방식 선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단서에 따라서 적용하기 곤란하다면 그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는 지금 1번. 1번에 뭐 1번에 이와 같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한데 그런데 단서에 따른 경우 전자입찰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에 관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에 대해서 질문 2번입니다. 2번. 1번의 절차를 통해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2번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이랑 밑에 보충학습란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란에 박스, 근데 박스로 갔을 때 이제 보시면 지문에 박스로 가면 지금 현재 여기 2번과 관련해서 2번 밑에 보충학습란에 박스에 가시면 문항 번호 3번이 있습니다. 3번을 일단 정리를 같이 먼저 하고 여기 나머지 정리하죠. 보충학습란에 3번에 가보면 지금 지문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3번에 여기 이제 다음의 방식이라는 거에서 2번에 여기서 말하는 좀 보완 설명 밑에 박스에 3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3번을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따른 방식이라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에 말하고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2번에 설명을 한 것으로서 이 입찰 관련 네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네 가지에 관한 것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찰의 절차라든가 참가자가 겨울에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한 필요사항 관련 네 가지는 누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자, 문항 2번.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는 뭐 합니까?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 더 마저 정리하죠. 4번에 이제 가면 4번에 자, 문항 이어지는 지금 문항의 4번입니다. 4번. 4번에 이제 보시면 4번.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하듯 기존 사업자 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자 또는 입주대표 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라야 한다. 그럼 이 경우 따라야 한다는 요건은 얼마의 요건을 갖춰 들어옵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그래서 여기서 이 관련 4번에 관련 이 요건 4번은 여기는 얼마를 요건 여기는 전체 입주자 등에서 여기는 보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의 요건에서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 동의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면서 절차는 일단 이와 같은 1 또는 2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하나 먼저 살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절차를, 여기 절차를 정리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정리하냐면,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그 위에 박스 지금 보충란의 박스에 가보시면 1번이 있죠. 1번. 1번은 지금 1번의 동그라미 1, 2, 3에 따라서 이때는 공사 용역에 따라 선정하는 주체가 좀 다르는 부분들인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살필 것은 여기는 보면 물음표 공사나 그리고 물음표 용역 물음표 공사와 물음표 용역이라면 자, 그럼 여기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주어지는 공사나 주어지는 용역에 따라서 사업자를 누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그래서 선정 집행을 누가 하는지 그 주체에 관한 걸 정리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현재 이제 교재 문항상으로 가보니까 그 선정 집행의 주체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3번에서 이제 보시면 자, 1, 2, 3번에 따른 것은 결국 이 주어지는 공사 용역별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다른데 자, 그중 1번에 가보죠. 1번은 지금 1번은 보니까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다. 2번은 입주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3번은 보니까 여기 선정 집행의 주체 1원화돼 2원화돼 있죠. 선정은 누가 합니까? 여기는 입주대표회의가 집행은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집행한다라고 이제 해서 1, 2, 3번에 따른 선정 집행과는 주체가 좀 다른 부분으로서 여기는 사업자 선정은 이 절차상의 요건하고 이제 그 주어지는 공사용급별에 따라서 누가 선정하고 집행할 건지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시험에 물어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물어보는데 물론 아직 절차는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꼭 확인하시고 시험에 여기서 이 관련해 물었던 것은 여기는 주어지는 공사별에 따라서 누가 선정 집행하는지를 가지고 문제화해서 물었던 부분으로서 일단 자 밑에 그러면 3번부터 가보자. 3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자가 집행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라면 비연, 이유는 정기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 그래서 그 3번의 기역 니은은 이거는 선정 집행 이원화되어 있는 그리고 2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네. 그래서 기역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그리고 니은은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태 공연 부분에 하자 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그래서 2번에 이제 기역과 니은에 따른 두 가지. 일단 그러면 자 정리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하는 게 일단 순서가 되겠지만 굳이 이제 주관식의 문제가 아니면 결국 여기는 이 주어지는 이 주어지는 공사나 용역에 따라 누가 선정 집행하는지를 여기 정리한다면 원래 세 가지를 다 정리해서 그걸 뭐 전부 다 정리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2번하고 문항 3번에 따른 2, 3번을 정리하면 나머지 공사 용역은 누가 선정 집행하더라? 그렇죠. 그럼 여기 1번은 지금 1번은 그럼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죠. 그럼 관리 주체. 2번은 누가 합니까? 2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다음에 3번은 선정은 누가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집행은 누가 해요?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각각의 둘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2번하고 3번 관련 공사 용역을 정리했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머지 공사 용역은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관리 주체가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1번의 그 두 가지를 주체가 하는 걸로 밀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2번하고 3번 관련 공사 용역 내용은 정리를 하시는데 자 2번은 지금 두 가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2번은 보면 2번은 두 가지 모두가 다 하자죠. 하자 더 특정 음절. 그래서 1번에 이제 보니까 하자란 음절은 2번에 관련 공사 용역에 들어가지도 않고 3번에 더 가보니까 두 가지 관련 공사 용역은
하자란 용어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지금 두 가지 보신 대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하나 하고, 그리고 정기 안전관리라는 용역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3번하고 2번, 3, 2번을 정리하면 나머지는 뭘로 가더라? 관리 조치가 이 선정 집행하는 형태로 이거를 밀어내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그 3번은 이 두 가지 지금 보신 대로 절차상과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시험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좀 기억하시되, 물론 아직 여기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고, 특히 그 중에 입찰 참가 제한 관련 정족수 얼마의 요건이 필요한 여기는 꼭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자, 지금 지문의 4번에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려. 회계감사 4번입니다. 부분들은. 자, 4번에 회계감사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은 이제 회계감사는 지금 문항 1번, 1번부터 쭉 해서 우측에 문항 6번까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은 정리는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거냐면, 보실까요? 일단 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 공동체 규모입니다. 규모는 이제 보시면 규모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일단 순서로 정리했을 때 1번에 가보면 일단 여기 규모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일단 이 감사를 여기서 말한 감사란 건 여기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는 감사란 걸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가면, 자, 규모는 그러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택에 대해서 이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문항 2번을 먼저 가보죠. 2번은 지금 300세대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 있어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서 규모는 무슨 규모?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에 있어서 이 감사를 받는 규정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이 300세대 이상인 이 미만으로서 의무가 공동택에서 이 감사에 대한 규정은 좀 다르다는 걸 먼저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4번, 1번에 가보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택 관리 조치는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꼭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매년 이상 받는 걸 원칙으로 꼭 받는 건 아니더라. 왜냐? 보니까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여기 서면으로 동의한 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다면 그 해당 연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서 1번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문항 일단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지금 이제 보면 300세대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의무 관련 공동택 관리 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즉 300세대 미만으로서 의무 관련 공동택 밑에는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이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감사를 실시하는데, 요구는 기업,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니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그래서 2번의 경우라면 이때는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언제 기업 또는 니은에 해당한 사람들의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뭐합니까? 감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규모는 여러분이 지금 300 이상 공동택에 대해서 실시되는, 그래서 300 미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금 봤던 기업과 니은에 해당한 자들의 감사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감사를 받는 거지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규모는 이게 방금 여기 규정,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300 이상 공동택 300 미만으로서 이 규모에 해당하는 이 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일단 먼저 정리가, 이게 일단은 정리가 되시고 나서 그때 쭉 내려가는데,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됐다면, 자, 그러면 보충학습으로 가보자. 보충학습. 보충학습은 따로 지금 구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가보죠. 근데 보충학습란에 가보니까 1번에, 회계감사를 받는 공동관리조처는 매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이 이 규모를 정리해야 이 규모가 정리 끝났다면, 그 다음 하나 정리하실 게,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1번에 재무제표. 그래서 여기 있는 보면 재무제표 4가지. 근데 여기서 말한 걸 좀 보시면, 규모, 이와 같은 규모,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태를 한다면, 이거 하면 요 4가지 관련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때 회계감사는 몇 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인가요? 회계연 종료 9개월 이내가 됩니다.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럼 이때 뭐 300 이상 또는 미만의 공동태로서 이 시점에 이 개월 이내에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재무제표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죠. 일단 첫 번째 1번에 재무상태표, 2번이 운용성과표, 3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서 문항 지금 현재 그 종류 3번째는 명칭이 하나가 더 있더라.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또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표현한다는 거에서 3번, 4번은 주서. 그래서 1, 2, 3, 4에서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자, 2번 쭉 가보죠. 자, 1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가봅니다. 5번 한번 읽어보시고 6번 보죠. 감사에는 위 일에 따라 관리조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조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라고 예선이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박스를 이제 벗어나서 밑에 내가시면 3번으로 가죠.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관리조체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대표 회의 보고하고 해당 공동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해서 3번 하나 그 개월하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문항 지금 3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보시면, 자, 그럼 이제, 300 이상이든 300 미만의 공동체, 이와 같은 재무제표도 받지만, 그러면 감사는 누가 감사를, 이 300 이상 미만 공동체에게 누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감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인. 그러면 이제 세대 이와 같은 이상 미만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시기에 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 관련 법률에 따른. 그럼 이 감사인 선정은 누가 합니까? 봤더니, 자, 감사인입니다. 자, 감사인 선정하는 절차가 문항 4번인데 누가 선정합니까? 그래서 감사인 선정의 주체를 물어보면 여기는 여기 누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래서 선정에 관한 주체를 물어보면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감사인의 선정의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 그래서 절차상의 요건을 뭐냐면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추천을 의뢰하지만 그 선정의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있죠. 세 번째 줄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는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한다. 그래서 선정의 주체 4번. 그리고 입주자 등이 얼마의 요건으로 연서 추천 요구합니까? 10분의 1 이상이 연서 요구한다면 해서 문항 4번 하고요. 5번.
5번에 관리 조치가 해서 안 되는 뭐 두 가지 행위 좀 참조하시고 6번에 갑니다. 자, 회계감사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체에 관한 시장구조청장에 제출하고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계감사는 1번부터 마지막 6번까지 쭉 정리했던 부분들로서 일단 그 중에 가장 초시작은 뭐예요? 방금 한 이 규모에 따른 감사에 관한 규정 하나, 둘, 그리고 이 두 가지 공동체 관련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시점 이내 감사를 받습니다. 네, 누구에게? 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입주대표회의가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회계감사 관련해서 보시면 개월에 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월에. 자, 이 회계감사 관련한 부분에 일단 제안을 해서 이 관련 개월에 관한 규정을 혹시 물어본다면 지금 보죠. 개월은 지금 크게 지금 봤던 이 4번에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관한 6개 그 항목과 그 박스 내에 있는 지문까지 포함해서 보았을 때 개월에 관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수치로 구분할 수 있죠. 개월은 몇 개월? 9개월. 9개월이란 지문이 하나이고 9개월이란 지문하고 1개월이란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자, 그러면 개월은 굳이 다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이나 이 감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요 규정이 몇 개월인가? 이게 지금 9개월이었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 종료 9개월 이내에 이 회계 감사를 받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제가 나머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보니까 이 회계 감사 관련해서 지금 봤던 이 규정을 제외한 그 외에 1번부터 6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스에 되는 보충학습란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이 회계감사에 관한 개월은 나머지 개월은 다 몇 개월로 가시면 돼요? 1개월이다. 그렇게 일단 개월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요 9개월을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하신 나머지는 개월을 일단은 감사 관련해서 몇 개월로? 1개월로 밀어내서 정리하시면 조금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개별로 다 외우신 게 좋겠지만 일단은 개월을 구분하는, 또 혹시나 개월을 써야 되는 또 선택하는 부분이라면 이걸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다 얼마로? 1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하고요. 5번. 자, 5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회계서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이다. 이제 그래서 관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1번입니다. 1번 하나 보죠. 자, 5번에 작성, 보관 및 공개 등이다. 이제 그래서 작성, 보관 및 공개 등. 자, 먼저 문항 1번입니다. 1번에 이제 가보면 일단 쭉 한번 볼까요? 의무관리상 공동체 관리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이체,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를 함께 회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몇 개월 종료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주체는 법률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 규모의 공동택의 관리 주체라면 뭐에 대해서 관리비 등이죠.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관 연수 5년 안에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 그래서 여기 연수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비 등 관련 몇 년? 5년.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보관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특히 여기 연수, 요거 꼭 연수 하나 기억하시고요. 어디에 보관합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걸 보관합니다. 첫 번째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자, 이번에 위 일에 따른 주체는
입주자 등이 일에 따른 장부나 일이란 거 지금 방금 봤던 뭐예요?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서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를 하는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리비 등 지금 여기 보면 관리비 등입니다. 관리비 등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 서류겠죠.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 서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확인하죠. 그리고 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지문에 정리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 지문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건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건지 해서 여기를 잠깐 보류하고요. 자, 일단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면 6번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다 우측으로 다 밑으로 가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으로 일단 여기는 딱 우측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잠깐 이제 보류해 놓고 밑에 나와 있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의 6번에 나와 있는 문항 번호인데 여기는 지금 문항 번호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는 개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개월 그리고 3개월 그리고 2개월 그래서 여기는 현재 1번, 2번, 3번에 그 개월이 1개월, 3개월, 2개월 하나 기억하시는데 1개월을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의무관리점 공동체 관리조치는 다음에 개념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개시 얼마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입대표의 제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도 변경 승인 받습니다. 그럼 여기는 1개월 전까지 뭐에 관해서 이 제출 승인 받습니까? 그래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여기는 보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래서 관리비 등의 여기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폐기원되게 하신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습니다. 네, 하나.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가 보면, 자, 동그라미 2번이 나오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넘겨가 봤더니, 자, 문항의 2번에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단 공동택의 전환공동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택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 또는 지시역제 다음에 행정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입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포인트가 되는 건 세 번째 줄의 단서예요.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대대표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뭘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지금 보신 대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몇 개월 미만? 3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면 3개월 미만이면 이거를 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미만이면서 플러스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절차상은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인가요? 3개월 미만이 되어야 하고 플러스 입주 대표 회의 의결이 있다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그렇게 해서 3번. 이제 그러면 이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을 해서 제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인했다는 건 뭐? 이 사업계획 예산안을 여기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을 했다면 뭡니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뭐 하자? 확인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2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문항상 번호는 3번입니다. 가보죠. 지금 문항 3번에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입조대표 회의에 제출한다. 그래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관련, 그럼 여기는 플러스 뭐에 관련해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종료 2개월 이내 입조대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립 등의 총 세 가지,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수립 등에 여기서 여러분 1, 2, 3번 했던 이 개월, 1개월, 3개월, 2개월, 요 개월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보면 1개월에 1과 2개월, 1과 2를 주관식으로 쓰는 것을 또 시험에 한번 물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 여기는 지금 실무 법규 모두가 다 주관식으로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거를 꼭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3개월 플러스 5개월이면 뭐 할 수 있다. 계획 예산은 수립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립 등에서는 1번, 2번, 3번에 따른 가장 먼저 개월. 요 개월을 꼭 기억하셔도 이 개월을 혹시 물어보면 쓸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그게 준비가 끝났다면 관련해서 1개월 제출 승인받는 서류 하나, 그리고 2개월 이내 제출해서 서류 둘 해서 이걸 기억하십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여기는 수립 등을 끝냈습니다. 다시 보죠. 자, 이제 좀 전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자,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서에 관한 부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정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여기서는 말하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란 건 지금 보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란 것은 지금 보신 대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그리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결국 여기서 지금 이 공개 등은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관리비 등 관련한 물, 장부나 증빙 서류와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라는 건 몇 가지 정보를 말한다. 지금 보신 대로 하나, 그리고 둘.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 정보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된 정보란 표현해 줬어요. 이것도 풀어서 쓰면 조금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교재에 있는 거니까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 지문을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 두 가지 관련 정보가 여기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한 정보란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 해당 이 파트로 다시 원위치해서 이걸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의 동그라미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주체는 입조자 등이 이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즉 관리비 등의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 등한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관리규약으로 정한받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요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관리규약으로. 그러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이 관리비 등의 장부나 정보 이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는 공개한다, 비공개한다가 아니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응한다는 것은 관리규약에 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공개, 관리규약에 비공개라면 비공개하는 거지 이거를 주체가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다는 건 밑에 이어지는 질문에 가보니까 다만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말한 지금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그러면 제외하고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정보는 여기서 제외합니까? 라고 봤더니 밑에 이제 보면 박스에 있는 보면 지금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가지는 기억에 가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억하고 니은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니은은 이걸 니은은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주택관리업소 선정을 위한 입찰을 입찰을 했고 입찰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입찰서를 공개하세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의 기억에 사생활 관련 부분이라든가 니은에 관련된 정보는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제외하고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비공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관련 등이라든가 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어떤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입찰서를 봐도 입찰 내용을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합니까? 그거는 비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 니은의 두 가지는 뭡니까? 비공개. 이걸 빼고 나머지는 뭐 하세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비공개한다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관련 이 정보들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할 수도 비공개할 수 있지만 지금 박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비공개로 한다라고 이제 해서 5번 정리하시면서 6번까지 마무리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7번. 7번은 지금 문서 보존입니다. 문서 보존. 자, 그 다음에 보면 문서 보존 한번 볼까요? 문서 보존. 자, 7번의 문서의 보존 기간. 자, 문서의 보존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일단 문서는 지금 1, 2, 3, 1, 2, 3에서 이제 보시면 연수입니다. 연수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연수는 지금 보니까 연수 거기에 세 가지입니다. 연수는 여러분이 5년간 보존해야 될,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될, 그리고 2년간 해서 5년, 3년, 2년에서 이 세 가지 5년, 3년, 2년에 보관할 연수가 세 가지. 여기는 보면 실무는 지금 여기 5, 3, 2에서 실무 쪽은 말 그대로 관리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다수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고 다수의 관리 법령에 따른 해당 법률의 문서를 이 해당 연수간에 보관하세요라고 해서 하나 보시면 자 5년입니다. 5년. 자 5년은 지금 보시면 5번은 1번의 5년 보존 문서 중에 보면 기억입니다. 기억. 자 5년은 지금 최소 그 3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최소 3개 중에 여러분들이 2개 정도. 그래서 5년은 여러분이 3개 중에서 2개 관련법에 따른 문서 중에 보시면 좀 전에 여기 정리했었죠. 여기도 보면 좀 전에 방금 봤던 여기를 볼까요? 여기 좀 전에 이 관련법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는 몇 년 보관합니까? 5년. 그래서 이 방금 정도 이 지문에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리는 이 회계연도 종류에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 그게 문항 기억번에 관한 거고요. 자, 니은은 참조하시고 디귿으로 가볼까요? 퇴직금은 중간정산 서류, 그렇죠. 이제 관련 법상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은 분명 퇴직할 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 전에 이 관련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간정산했다면 그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2년으로 갑니다. 2년으로 가죠. 자, 일단 요것도 정리는 3년 정리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요것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볼까요? 여기도 정리는 5년에 2가지를 정리합니다. 자, 현재 그러면 교재상에 2년으로 갑니다. 2년으로. 2년에 가시면 지금 기록이 된 게 총 해서 총 4가지가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인데 일단은 여기 여기 왜 문서 보존기간 여러분 정리를 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거를 왜 잘해야 되냐면 16에 18에 20에 문서 보존에 관한 건 지금 시험이 단독으로 오지 선다형의 형태 문항과 박스형 형태 문항으로서 16회 때 실무상에 등장한 전체적인 관련 법과 해당 법에 따른 문서명 보존 기간이 16회 때 시험에 출제했었고요. 18회 때 출제했었고요. 20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짝수이긴 하지만 일단은 3번 단독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관련 이제 주관식은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16시 20에 출제를 했던 것은 오지선다형의 문항으로 문제로 2번, 한 번은 박스형에다가 한 4가지 정도 주고 법령과 문서명과 연수를 짝짓기 해서 물었던 부분으로서 총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는 좀 현재 교재는 조금 뭐 이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교재상의 지문으로 지금 출제된 기존에 출제된 유형을 전부 다 이거를 마무리하기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년은 좀 몇 가지를 좀 보완해 설명을 드립니다. 부분들은. 자, 2년은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 봤을 때 리을번입니다. 그냥 교재 문항 리을번.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좀 기록이 작동 기능 점검 기록하고 소방 교육 및 훈련 결과 기록은 2년간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칭을 좀 더 정확히, 디귿은 여기, 디귿은 소독 실시 대장이라고도 명칭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디귿에 이제 보시면, 실내 소독 실시 기록이라고 여러 개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여기는 지금 보면 여러분이, 환경관리 파트 가면 감염병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소독 실시 대장은 2년간 보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른 이 문서명은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독 실시 대장이라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두 번째는 가스 위해 예방 조치 기록, 근데 니은은 참조, 그 다음에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은 저수조 수질 검사 기록만 나와 있는데, 기억은 지금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그럼 여러분이 여기 저수조는 그 하나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수조 관련 기록에 2년간 보존할 것은 여러분들이 저수조 관련 기록은 일단 가장 먼저 저수조에 대한 수질 검사. 그래서 저수조에 대한 수질 검사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자,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자, 그럼 이제 수질 검사 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했던 기록을 2년 보관한데 수질 검사 위반이 됐다. 수질 검사 위반 시 조치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보시면 저수조 수질 검사합니까? 네. 수질 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만약 수질 검사했더니 관련 법령에 따른 6가지 항목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어요. 근데 수질 검사 결과 뭐예요? 위반이 됐다면 위반 시 조치 기록도 몇 년 보관합니까? 2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합니다. 청소에 관한 기록도 2년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저수조에 대한 위생 점검. 그래서 저수조에 대한 청소는 반기 1회 이상이고 위생 점검은 월 1회 이상 해서 일단 여러분이 저수조 관련 기록은 하나만 정리할까 4가지를 기억하시는데 그 중에 보실 대로 수질 검사 기록 2년, 그리고 수질 검사를 했더니 위반이 됐다면 그 위반 시 조치 기록도 2년 보관합니다. 청소 기록, 위생 점검 기록까지 해서 저수조 일단은 그럼 여기는 기억에 이 하나만 정리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2년은 지금 보신 대로 여기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작동 기능 점검하고 실시 결과 기록해서 최소 여러분 2년 관련한 것은 요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2년은 지금 보신 대로 3가지 관련 기록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년을 정리했고 2년을 정리했으면 나머지 법령과 문서명은 주면 연수를 몇 년으로 갑니까? 그렇죠. 여기는 나머지는 다 몇 년으로 가면 돼요? 3년. 이렇게 정리하셔야 일단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3년 한번 읽어는 보시면 돼요. 일단 볼까요? 그럼 3년 중에 여러분 하나 확인하실 게 보시면 이제 기억부터 해서 미음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3년에 이제 보시면 3년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그 디귿번 성희롱 예방 교육 결과에 대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결혼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 했다면 그 결과 기록도 3년. 그래서 3년 중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디귿의 성인용 예방교육 결과 기록인데, 물론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어떻게 2년에 2를 정리하고 나머지 그리고 3년에 셋, 그래서 5년의 방법을 2가지 하고 2년에 하나, 둘, 셋 관련한 걸 정리하면 나머지 연수는 다 뭘로 갑니까? 3년으로 해서 여러분이 골라내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밑에 여백에 있으니 뭐를 적어 놓으시냐면 시험은 연수에 관한 것도 5, 3, 2 연수를 물어봤지만 일수입니다. 일수. 그래서 일수 하나 밑에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30일입니다. 30일간 보관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공동체 관리법령상 뭐가 있냐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촬영된 자료, 여백에 이제 밑에 여백이 좀 충분하니까 여러분 일수에서 일수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30일짜리. 그리고 연수는 하나, 둘, 셋, 일수는 딱 하나. 30일짜리는 뭐더라?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촬영된 자료는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일간 보관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실게요. 요건 20회 때, 물론 박스형의 문제를 물었던 것 중에 하나, 그때 틀리게 물었던 게, 이 촬영된 자료를 20일간 보관, 아니면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일.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뭐냐? 이게 도대체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는 게 뭘 말하냐? 지문이 좀 고급진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라면 여러분들이, 폐쇄벨의 텔레비전이 있죠. 즉, 공동체에 설치한 CCTV 카메라. 그래서 여기서 결국 뭘 말하냐? 여기는, CCTV 카메라에 찍힌 이 촬영된 자료를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에서 아파트에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찍힌 그 정보는 이 촬영된 자료는 며칠간 보관하는 겁니까? 30일. 그래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해서 법상의 표현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정확히 여러분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라 안에서 방금 지워졌습니다만 CCTV 카메라를 통해 그 촬영된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된 며칠간 보관합니까? 3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에 관한 부분하고 일수, 여기 요 두 가지가 정리가 되셔야 기존에 보면 출제가 된 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 접근해 풀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고, 지금 여기까지 출제하고 시험은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 출제하고 아직 20회를 마지막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객관식이라면 방금 설명된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풀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혹시 좀 더 나가서 물어본다면, 혹시나 이후에 올해 24회 시험에 기존에 출제가 됐던 유형들이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혹시 이번 24회 때 기존의 유형을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물어볼 수 있다? 여기 들어갈 5, 3, 2 연수라든가 일수,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 연수라든가 혹시 이제 관련법에 따라 문서명을 주고 연수나 일수를 쓰는 문제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도 크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 둘, 2년 셋, 여기 30일 하나, 요거를 정확히 정리하시면 객관식의 유형도 충분히 풀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를 주관식으로 연수나 그리고 일수를 쓰는 3년은 정리하지 않았는데, 근데 3년도 정리하면 뭐예요? 5년하고 2년을 정리하셨다고 나머지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3년도 가는 형태로 해서 여기 이런 형태로 한 번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할까요? 난이도는 여기 높지 않습니다. 기존에 출제했던 거 여러분이 방금 여기 말씀드린 이 16, 17, 20에 출제했던 요 정도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시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차후 문제풀이 과정에 조금 더 보완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현재 교재상인데 방금 설명드렸던 좀 보완했던 내용들 정확히 정리해서 문서 보존 기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 86페이지 챕터 4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관한 챕터 4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